네, 지금 이 자리에는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동안 정말 안녕하십니까를 얘기 못했습니다. 좀 전에. 안녕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도 여쭤보기가 좀 그렇기는 했습니다. 네. 주말 동안 긴박했잖아요. 정치권도 긴박했고 뭐 국민들도 그랬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나왔고 국민의힘 탄핵 소추안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정족수 미달로 탄핵안 폐기가 됐습니다. 국민들과 야권이 강하게 반발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비상계엄 사태에서 지금의 혼란 정국까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주일도 안 됐는데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비상계엄 발령 자체부터 충격적인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드러나는 여러 실상들 방금 전에도 이제 특전사 특임단장이 양심선언에 가까운 이제 자기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군인이 지휘관이 저런 정도 얘기를 할 정도라면 이 상황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퍼펙트 스톰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 죄송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방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의원님은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양해를 먼저 구하면 저는 12월 3일 이후로 윤석열 씨를 대통령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 저는 12월 3일 이후부터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없다고 봅니다. 이거 아무도 우리 당에서 비상계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지적했을 때도 많은 국민들 이번에 내란의 정말 주범 중에 주범이죠. 김용현 국방부 장관. 얼마나 야당 의원들을 면박을 주면서 모욕을 줬습니까? 대통령실 대변인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에 대해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윤 대변인 말씀대로 좀 전에 그 평생을 군에서 복무한 김현태 707 특임단장 저분도 처벌받을 거예요. 저분이 왜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명령을 따른 건데 그 밑에 있는 군인들은 뭐가 됩니까? 정신적으로 힘들 겁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기 때문에 오로지 대통령 윤석열과 그 주변에 한 줌도 안 되는 반란 무리들 때문에 전 국민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내란 사태가 또 벌어질 수도 있고 제2의 계엄 사태가 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막는 길은 정말 1분 1초라도 기다리지 말고 윤석열 씨를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국방부가 밝힌 게 뭡니까? 군 통수권자는 윤석열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닌 윤석열이 지금 군 통수권자예요.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데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빨리 집권 여당에서도 탄핵에 동참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제 한 의원님이 탄핵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한 대표가 처음에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을 때 위헌적이라고 가장 먼저 얘기한 당 대표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탄핵에 수긍하는 듯한, 물론 탄핵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수긍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대다수가 국민의힘도 탄핵 쪽으로 힘이 실리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좀 한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좀 행보가 오락가락한 면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일단 목요일 최고위원회에서는 탄핵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런데 이제 하루 만에 금요일 8시 40분에 있었던 긴급 최고위에서는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와 관련한 신뢰할 만한 증거가 확보가 돼서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것을 탄핵 찬성으로 읽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죠. 네. 근데 명시적으로 탄핵 찬성이라고 얘기를 안 한 것은 저희가 탄핵 이외에 다른 방법을 쓰자 그러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탄핵에 준하지만 탄핵은 아닌 탄핵에 있어서의 절차, 그 과정을 밟으면서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혼란, 지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정 과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주변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여러 가지 물리적인 충돌이라든지 시위 이런 또 보도 양상 이렇게 한 90일 정도 지나면서 완전히 반으로 쪼개지는 나라가 이제 그런 상황을 저희가 염려를 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탄핵 찬성이라고 해석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맞았지만 거기까지는 아니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 입장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다만 이제 해석이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 부분은 뭐 한동훈 대표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12월 3일 밤에 저도 송년회를 끝나고 집에 들어갔다가 화면을 우리 가족들이 뭐 놀래서 보라고 했는데 저는 정말 가짜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차를 돌려서 정말 총알처럼 날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국회를 들어가야 된다. 정말 제가 각오를 한 게 술을 막 깨면서 죽더라도 국회 안에 들어가야 된다. 경례에 안 들어가야 된다. 정말 누가 날 막아서 뭐 폭행을 하든 살상을 하든 들어가겠다는 각오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이 비상계엄,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의원 150명이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우리 당에서 비상계엄이 있을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이 설마 1979년도 신군부 외에 그럴 수 있어? 전두환이 끝났는데 설마 윤석열이 아무리 무도해도 그렇게 하겠어? 했지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저는 의외로 우리 민주당과 야당 의원들이 그 순식간에 결집하는데 저는 참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 겁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께서 정말 누구보다도 빠르게 입장을 냈어요. 막겠다. 그랬습니다. 이건 유연적이다. 불법적이기 때문에 내가 막겠다. 그리고 여당 본인이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 단체 톡방에 들어가서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빨리 본회의장으로 오세요.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는 살짝 이분이 그래도 법을 공부했긴 분위기에 똑같은 검사지만 윤석열과 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8명의 의원들을 제가 본회의에서 만났으니까요. 18명 의원들이 움집해 있고 그러면서 해제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90명이 국민의힘도 합쳐서 바로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지금 이 나라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저는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동훈 대표의 행보를 보면 전 도대체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유연적이고라고 이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다른 얘기 하시다가 본인이 체포 대상이다. 이미 다 알려진 보도된 내용 아닙니까? 뭐 방첩사나 국정원 다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건 직무 정지를 해야 된다. 직무 정지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과 아니면 본인이 자진해서 퇴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러서는 거. 근데 그거는 정지는 아니잖아요. 그 이제 사퇴라는 거죠. 그러면 탄핵밖에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말씀 나누겠지만은 한동훈 대표나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나 좀 거칠게 표현하면 뭐를 더 뜯어먹을 게 있습니까? 이미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정권입니다. 버림받은 대통령이고. 그러면 여기서 새롭게 모든 걸 정말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각오로 임해야지. 제가 예전에 국회 연수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을 반하고 국민을 이기려고 하는 정권은 없다. 그리고 국민에 반하는 집권당, 정당도 존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여러 차례 계속 입장을 바꾸고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아무리 고민해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기가 언제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날까지가 조기입니까? 아니면 올 연말입니까? 내년 상반기입니까? 지금 국민은 단 하루도 윤석열 밑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군 통수권자인데.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런 모습 보이는 거는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한 대표도 이 쓰나미에 지금 이 같은 자세를 조금 더 유지한다면 휩쓸려 갈 거라고 봅니다. 한 의원님 말씀하시는 동안 저희가 이 옆에 나오는 화면이 국회의 모습이에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오늘 하루 종일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11시부터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한동훈 대표가 밖에 있으면서 그 박정원 의원하고 얘기하는 모습 이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후에는 뭐 중진들하고도 회의가 있다는 거죠. 예. 계속 회의가 이어지겠죠. 네, 그 자리에서 뭐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어제 오전에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공동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내용부터 듣고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총리가 얘기를 하는 게 한 의원님 말씀하신 그 얘기를 했어요.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시기가 언제인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 지적이 네. 타당하죠. 네. 원래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이란 단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 과정에서 처음 나온 얘기였는데 그때는 이제 탄핵으로 종결이 됐죠.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어제 발표한 그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를 총리가 대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당과 긴밀히 협의한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조기에 물러나시도록 하겠다. 이런 선언적 의미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조기가 언제냐. 그 조기를 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탄핵 부결, 즉 투표 불성립이 된 것이 토요일 저녁 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오전에 두 분이 담화를 발표하는 과정까지 생각을 해보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한 12시간 정도 있었다는 건데 밤이었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 또는 한덕수 총리 이분이 당의 중진, 뭐 당의 의원들과 이 사안에 대해서 더 깊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일요일이긴 하지만 아침에라도 어떤 메시지를, 당의 메시지, 정부의 메시지를 그래도 접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일단 뭐라도 메시지를 내지 않았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지금 오늘 오전부터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 물음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서 뭔가 구체성을 띈 결론으로 답을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대변인님께 여쭤볼 때요. 한동훈 총리라고 했다고 하는데 네, 한동훈 예. 대표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조기 퇴진 말씀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조기 퇴진이라는 게 언제를 뜻하는 거고 그럼 마냥 뭐 이렇게 기다리는 거냐 조기 퇴진이라고 걸어놓고 그럼 정부 여당이 계속 국정 운영을 하는 거냐 이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번 정말 2분간 누구는 그렇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려고 하는데 광고를 보기 전에 끝났다는 거예요. 와,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나라를, 이 국민들을, 이 경제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망쳐놓은 분이 이분이 뭡니까? 와, 저는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사임 의사를 밝힐 줄 알았어요. 만약에 일말의 양심에도 있다면은 윤석열 씨에게.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모든 뭐라고 했습니까? 직입니까? 임기입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당에 이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우리 당에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씨와 어떤 대화를 나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번 기회에 제가 괜한 의심 같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은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입지랄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또 검찰은 이미 본인들하고 특수관계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심이 껴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 윤석열 씨는 우리 당으로 하면서 저는 한동훈 대표는 염두에 안 두고 이미 본인이 장악했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지금 그만둔에 만회하고 있습니다만 친윤들이 절대 다수라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나 한동훈 대표나 한덕수 총리는 이미 국정 경험이 충분하신 분입니다. 총리도 벌써 두 번째고. 법사위에는 한동훈 대표는 오늘 법무부 장관이고
의원님 잠깐만 이거 네. 들어볼까요? 당론으로 발의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특검법,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이 여당의 간사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과거도 계속 이와 같은 일방적 상정이 있었지만 당일날 아침에 법안을 발의하고 숙려기간이라는 것을 논의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이와 같은 중대한 법안을 법사위에 바로 상정하는 이와 같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희 국민의힘 법사위 활동은 법안 토론을 거부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오늘 저희가 불참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민주당이 어떤 협치의 정신을 무시하는 이와 같은 행태,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통해서 특검 발의하자는 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신 모습은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브리핑인데요. 오늘 민주당이 내란 혐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법사위에 바로 상정을 했고 또 내란 혐의 특검법은 통과를 시켰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통과에 대한 그 항의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저 모습 보면은 네. 우리 셋도 좀 황당했잖아요. 저는 국민의힘이 뭐 의총도 계속 한다고 하길래 중간에 끊고 봤을 때는 뭐 저 유상범 의원이라 딱 보는 순간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바로 알긴 했습니다만 저 모습 보고 우리 정말 국민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참 한심한 사람들이구나. 그 특검법과 이 두 개 아닙니까?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 내란에 대한 상설 특검법이거든요. 이거를 본인들하고 절차상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뭘 협의합니까? 윤석열 씨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참석 안 한 사람들로 뭘 협의를 해요? 제가 법사위라도 하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저분들하고 얘기할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정치 그만할 겁니까, 저분들?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이거는 정말 갈수록 태산이다. 저는 국민의힘이 존속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지는 않고요.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겁니다. 책임져야 되는데 국민들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특검법을 받겠다. 김건희 특검법도 받겠다. 내란 상설 특검도 하겠다. 탄핵 추진하겠다. 이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려 끊겼는데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나 한덕수 총리나 이미 위헌적이라는 걸 알 거예요, 본인들이. 저렇게 둘이 모여가지고 공동 기자회견도 하고 담화를 내는 게 국회의장도 위헌이라고 바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이건 제2의 내란 사태다. 계속 이어지겠다고 지적을 했는데 저런 모습으로는 도저히 지금 총리나 여당 대표가 이런 전국을 수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위헌이다라는 주장이 어제 법조계나 뭐 야당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은 법적인 차원으로 검토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루어진 그런 담화 내용은 아닐 겁니다. 전적으로 대통령의 선의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특히 뭐 야권이나 또 많은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 대통령이 직무행위에서 손을 뗐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으며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알 수 없고 언제 그러면은 정확하게 퇴진이 이루어지는 거냐. 이런 물음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저희의 결정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거고 헌법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나오고 있는 게 권한대행 체제 아니면 탄핵 딱 두 가지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국민들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회의 중이다. 이 말씀만 제가 반복합니다. 근데 권한대행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확실하게 뭐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네. 다 헌법도 찾아보면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한동훈 대표나 네. 한덕수 총리의 모든 뭐 헌법학자는 물론이고 국회의장도 그렇고 우리 당 대표도 그렇고 지적하는 게 위헌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서 임명된 임명직 공무원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원들이 뽑은 여당, 그나마 윤석열 씨가 탈당을 하거나 출당되면은 그냥 제2당입니다. 어떤 국정을 운영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을 하겠다고 한 거는 결국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는 게 여전히 윤석열 씨가 대통령직을 가지고 뒤에서 조정하는 거 아니냐. 본인들 꼼수로 연장하다가 어떤 뭐 제2의 계엄을 선포한다든지 뭐 국지전을 유발한다든지 어떤 그런 수를 벌이는 거 아닌가. 이게 절대적인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국무총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고 탄핵이 되거나 본인이 거리 뜨는 사고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할 때 헌법에 따라서 총리가 수행하게 되고 거예요. 총리에게도 무슨 하자가 생기면은 다음에 그 다 의전선 건재순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제부총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우리 헌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분들이 지금 윤석열 씨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저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위법입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지금 당장 무슨 외국과 무슨 뭐 조약을 맺는다든지 정상회담에서 무슨 서명한다든지 그거 다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유일한 방법은 많은 얘기들을 지금 하더라도 여당에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자기들도 알 겁니다. 그런 방법이 없다. 헌법적으로는 전혀 없다. 법으로는. 딱 방법은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빨리 지금 오늘이라도 사임을 하거나 그럼 바로 국무총리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과 야당들 그리고 정말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탄핵을 해서 바로 직무에서 정지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총리가 대응을 맡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뭐 야당도 협조를 할 거고요. 그런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지금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지금 같습니다. 이 네. 나라가 문제가 생긴 게 대통령 윤석열 씨가 위법적인 위헌적인 친위 쿠데타를 한 거예요. 군을 동원해가지고 계엄군을. 아까 저 특임대장은 뭔 죄를 졌습니까? 명령받고 간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150명 모이게 해라. 모두 잡아다가 과천에 일단 수용했다가 동부구치소에 독방으로 다 집어넣어라.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저도 거기 있을 뻔했어요. 지금 보니까. 이런 상황, 불법적인 일을 한 거예요. 위헌적인 일을 벌인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고 헌법을 또 어겨가면서 저 두 분이 우리 담화 발표하고 우리가 국정을 책임지겠다? 이거는 내란 사태의 지속이라니까요. 제2의 내란 사태입니다. 이건 막아야죠. 어제 담화 발표할 때요. 한덕수 총리가 여의도 당사로 왔고 한동훈 대표가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문제를 풀 키를 한동훈 대표가 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도 그렇게 두 분이 뭐 협의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내용상 국정의 키를 한덕수 총리가 쥐고 있다고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기 때문에 뭐 정부 청사라든지 뭐 총리실이라든지 그쪽을 장소로 택하는 것이 맞아 보이지 않았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뭐 두 분이 결정한 거니까 당에서 아마도 이제 당과 협의를 강조한다는 차원으로 장소를 그렇게 선정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뭐 그 정도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럼 한동훈 대표가 이 혼란 전국을 풀 어떤 뭐 답을 내놓을 수 있다, 답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이라도 답을 내놓으려면은 이미 뭐 근데 그러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고 대구시장은 네가 뭔데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친윤 의원들 사이에서도 한동훈 대표에게는 권한이 없다. 윤석열 씨가 얘기한 우리 당은 국민의힘 전체를 얘기한 사실은 뭐 친윤이 하겠다 그 얘기죠. 근데 한동훈 대표가 나서니까 그 뭐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한심한 게 수백만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윤석열 체포와 탄핵을 외치고 있고 지금 경제가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도 망가졌고 미국도 윤석열 정권은 손절을 해버렸습니다 이미. 그런 상황에서
집권당의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지금 자기들끼리 누가 주도권을 주겠다고 이미 다 망해가고 침몰하고 있는 배에서 저렇게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일단 제일 먼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한동훈 대표는 본인도 지금 이렇게 가가지고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 대표가 정말 뭐 자기 같이 하는 의원들이 있거나 한다면 저는 오늘 중이라도 탄핵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는 게 맞다고 보고요. 대통령 설득에서 오늘 중에 퇴임 발표를 하게 할 수 없다면 탄핵에 대한 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이미 뭐 당내에서 만난 거에 대해서 뭐 국회의장뿐만 아니고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고 여당 내에서도 권한 없다고 지적한 건 아닙니까?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무슨 자기가 뭐 권한을 가지고 동력을 가지고 한덕수 총리와 함께 일단 어제 당사로 부른 것까지는 했는데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되질 않아요. 모든 건 위법적이 됩니다. 위헌적 상황으로 다 처벌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공무원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기 출연했던 저희 정치팀 기자 얘기로는 의원총회에 있다 나온 윤상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 당에 일임한다고 했을 때는 당에다가 일임하겠다고 한 거지 한동훈 대표에게 일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뭐 의견 수렴이 된다든지 이런 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당내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일단 탄핵에 관련해서도 의견이 물론 당론은 반대지만 의견이 다른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108명 되는 의원들의 생각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한동훈 대표, 이 당내 정치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꺼려지기도 하지만 당내 역학관계가 대표는 한동훈이지만 63% 가까운 지지율로 대표가 됐지만 당내 그 원내 상황은 결코 그것과 같지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또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대단히 진난하다. 그 과정을 저희가 지금 이 순간 목도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질서 있는 퇴진과 위헌적인 권한 대행, 여권의 꼼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특히 경제를 망치는 이런 행위를 그만둬야 합니다.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당은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이번 토요일 탄핵 의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그럼 민주당에서는 지금 매주 발의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신 겁니까?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는데 일단 10일까지가 네. 정기국회 끝납니다. 그러면 같은 안건을 같은 회기 때에는 상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11일부터 다시 이제 임시회를 열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잠시만요. 예. 네, 지금 법사위에서 진행되는 게 있어서요. 저희가 법사위 잠깐 윤석열에 보고 대한 오겠습니다. 출국 금지, 계좌 동결 이거 빨리 하세요. 일단 뭐 지금 수사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출국 금지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윤석열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수사 지휘 했습니까? 네. 확실합니까?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한테 지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의원님 토론하세요. 공수처장님, 네. 내란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겠죠? 네. 내란 피의자 윤석열 구속할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아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구속할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금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아니, 열심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답답해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화법 그만 쓰시고 솔직한 의지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윤석열 피의자 구속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내란죄 해당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렇게 검찰은 한 달 안에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을 하는데 말을 그렇게 미지근하게 하는 분이 무슨 의지를 가지고 남의 사건을 빼앗아 오려고 합니까? 의원님의 말씀이 제 말씀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좀 분명히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합니다. 예. 국민이 보는 앞에서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남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뺏어오려고 하면서 의지도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이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 공수처 수사관들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의지는 있다고 치고 언제까지 그 구속을 내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수사를 하고 마음의 계획은 있을 압수수색을 거 아닙니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뜨뜻미지근한 태도로는 사건을 벌릴 수가 없겠죠. 한 달 안에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고 선언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런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남의 사건을 달라고 합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죠. 해병대 사건 지금 1년 넘었는데 처리 안 하고 있죠? 지금 그것과 지금 이 잠깐만요. 다릅니다. 1년 지나도록 처리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대통령실 압수수색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열심히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첩 요청권의 행사와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의지를 얘기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냥 충분히 물타기 수단 그러지 말씀드렸습니다. 말고 예,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언제까지 구속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시기를 물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원의 또 역할에 또 많이 의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의지가 불분명하면 저는 공수처로 사건 잊혀보는 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원을 할 수가 없죠. 옆에서 검경에게 보내지 말라고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의지부터 분명히 얘기하고 다른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고 그때 요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예. 지금 영장이 중복 청구됐다고 기각을 한 이유는 뭘까요? 인권 보호 차원입니까? 뭐 여러 가지 논리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중복 청구 이제 기존 청구된 부분이 있으니까 필요성 측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피의자 인권 보호도 일부 고려됐을 수도 아마 있겠습니다. 중복 수사를 하든 말든 이처럼 중요하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쥐를 잡는데 하얀 고양이든 검정 고양이든 몇 마리를 투입하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빨리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공감하고 추위에 떠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저는 가장 빠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원이 만약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복 수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야당 대표를 상대로 3년씩 수사권 남용하고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 피의자 구속됐다고 180번씩 불러대고 21번씩 불러서 진술 세미나를 열고 한 가지 사건으로 40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할 때 법원은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안 했습니다. 4군데에서 야당 인사를 상대로 4군데에서 쪼개기 재판을 하고 서울 수원을 오가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상황을 법원은 방치를 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인권 침해를 못 본 척다가 물적 처분, 장소와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인권 문제가 있길래 여기서 법원이 갑자기 인권을 이유로 중복 청구를 못 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건 후배 법관들에 대해서 한번 지도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상황의 엄중함을 모든 법관들이 다 인식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저는 이상입니다. 믿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기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네, 법사위에서 진행되는 모습 보셨습니다. 아까 말씀 나눴던 거 계속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매주 탄핵 소추안을 지금 발의를 하겠다, 발의를 해서 상정을 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매주라는 표현이 왜 나오냐면요. 이제 그 회기가 바뀌어야 새로운 똑같은 법안으로 다시 올릴 수가 발의하고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 그리고 뭐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 일주일 단위로 새로 이제 소집을 할 수 있거든요. 그 회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은 당장 이번 주 같은 경우 저희들이 수요일 날 발의를 하고 목요일 날 본회의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면 토요일 날 투표를 할 것 같은데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이제 뭐 의총도 하고 지금 회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밤에도 한 11시 못 돼서 10시 넘어서 그 국회 본관 앞에 이제 정문 있지 않습니까? 정문 앞에 갔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다릅니다. 정말로 일전에 저희들이 이제 그 김건희 특검법 수용 집회 갔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가면은 제가 느껴요. 한 몇백 명이 있는데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몰라보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분들은 기존의 정치에 크게 관심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되게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20대, 30대.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 자리에 한번 가보시면은 아, 이건 정략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그분들 눈방울 한번 보십시오. 눈물 납니다. 그 추위에 계속 윤석열 탄핵, 윤석열 체포만 외치고 있어요. 제가 미안할 정도예요. 제가 여기서 인사만 하고 정말 90도로 인사드리고 들어오고 그랬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집권당원들 탄핵 트라우마? 저 정말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탄핵 트라우마라뇨. 국민들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80년 광주에서 시민들 학살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이미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독재 정권에 대한 트라우마, 그 피해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탄핵 트라우마라니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정치적 유불리 계산합니까? 그렇게 정치하면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마음 못 정하신 분들 뭐 지도부가 윽박 지르니까 아주 여전히 윤석열 씨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당장 저기 오늘 밤에 용감하게 국회 정문 앞에 가셔서 오늘도 아마 수백 명, 수천 명 계실 겁니다. 그 추위에 가서 한 번만 보세요. 눈방울을 한 번만 보십시오. 저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그분들이 특정 정파를 지지하게 나왔다?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신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기국회가 내일 이제 끝나는 거고 네. 그 이후에 임시회를 다시 열어서 탄핵소추안을 올리겠다라는 입장이십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난번에 또 표결에 불참한 데 대한 비판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탄핵 뭐 찬성이냐 반대냐 그걸 떠나서 투표 형식에 대해서 일단 최우선적인 비판이 있게 됐어요. 저희 당 108명 의원분 중에서 3명을 제외한 105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신문들에서는 그분들의 사진과 이름을 일면에 딱 올려서 굉장히 비판의 수위를 높였단 말이죠. 이 방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딱 한 번 쓸 수 있을진 몰라도 일주일이 지난 이번 주 토요일에 재차 이 투표할 때는 결코 쓸 수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 개개인도 본인의 정치 생명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방법은 쓰기가 어렵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투표하러 이제 투표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는 지금 한민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등한 국민 여론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당의 입장과 본인의 생각과 여론과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론대로 간다는 것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난주 토요일에 투표를 안 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투표 불성립의 방법으로 탄핵안을 반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토요일에 투표가 다시 이루어질 경우에는 결과 장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 지난번에 그 탄핵소추안 표결을 할 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같이 올렸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도록 하려는 목적도 좀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도 뭐 다른 특검법을 같이 상정을 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김건희 특검법은 거의 앞서서 목요일쯤 저희들이 처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날 같이 처리하기보다는 네. 하는데 지난번에 지난 토요일에 198표의 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김건희 특검법이 3번째 폐기된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족족이 자기 아내 관련된 비리 의혹인데 3번 거부권을 썼는데 처음에는 0표, 그다음 4표, 6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면은 저는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 지금 기세에 눌려서 말씀 못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윤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투표하고 본회의장 들어오면 그 무기명 비밀 투표입니다. 판단들 할 겁니다. 지금 집권당 의원으로서 지금의 전국을 어떻게 수습할지. 그리고 또 처음 출발로 저는 다 들어가면은 정말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건희 여사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 그리고 온갖 비리가 충분히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듭을 못 졌던 거예요. 그리고 전 이번에 비상계엄이라는 유연적 발동이 되는 계기에도 본인을 지키고 결국은 아내를 지키겠다는 삐뚤어진 생각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수의 뭐 충암파, 충암고 나온 군인들 몇 명이면 정치군인들 몇 명이면 국회도 장악하고 사법부도 장악하고 전공의도 처단하고 그리고 언론도 MBC도 문 닫게 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국민들 알기를 이 대한민국 알기를 우습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돌리려면은 이제 국민의원들께서 김건희 특검법도 찬성 표결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저 역시 이번 14일은 넘기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넘기지 않는 게 아니고 넘기지 못할 거라고 봐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냐하면 전 지난주 토요일 날 저분들이 투표 자체를 안 하고 오겠다. 그리고 한 곳에 모아놨어요. 그런 모습 보면서 아 이거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다. 벌써 지역별로 국민들이 가서 당신의 입장을 내놔라 하면서 정말 그 압박을 한다고 할까요?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다시 한번 14일 날 투표를 안 한다? 반대 당론을 한다?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고 봅니다. 탄핵 소추안도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좀 동조를 할 가능성이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더더욱 그렇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요. 더 세졌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한동훈 대표 측이나 협조를 받으려고 범위도 줄이고 제3자 추천으로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개 혐의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발의됐던 거에 특검법 명태균 게이트도 다 추가되기 때문에요. 14개에서 15개 혐의거든요. 그리고 추천 할 수 있는 권한도 추천 권한도? 우리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줄 거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예.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찬성표가 계속 늘어서 6표까지 온 상황이에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부분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어떠세요? 어차피 이거는 재의결이 아니니까 통과되더라도 한 번의 과정이 더 필요할 수도 남았지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러면 정말 200표 넘는 1차 표결에서 그게 나올 거냐 뭐 그 말씀을 아마 질문하신 걸로 보는데 그럴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봐요. 어차피 1차 때는 한 표도 21대 국회 막판에 한 표도 이탈표가 없다고 저희는 추정을 했는데 두 번째 때는 4표 또 지난 토요일에는 6표 그렇다면은 늘어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 여당에서 그 야권에서 주장하는 탄핵, 뭐 조기 대선 이런 사안을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을 지어서 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인 이 처분의 중간 과정이 있다. 이게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5개 재판 중에 적어도 하나에서는 1심이긴 하지만 징역 1년이라는 중형을 받은 상태인데 이분이 이 사법적인 과정을 마치지 않고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를 해서 당선이 될 경우의 상황도 우려를 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앞에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인수위 죄송합니다. 인수위 과정 없이 바로 첫날부터 임기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거 다음 날. 그랬을 때 혼란도 생각을 해야 된 것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그 적격성 여부에 대한 보수 우파 국민들의 반발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재판부는 뚜렷이 결론을 못 낸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입장은 대법관들의 입장도 이거는 개별 사안마다 재판부에서 판단할 일이다.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 대통령인 사람의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진행됐던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규정도 없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란으로
또다시 전국이 서로 대립을 하고 그런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을 때 이것을 미리 치유하고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래서 뭐 여당 일각에서 조기 퇴진이라고 할 때 이 조기가 6개월을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럼 6개월 동안 네. 대통령 윤석열이 그 직을 갖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 하루라도 못 볼 것 같은데요. 국민들도 불안해서 못 삽니다. 김영은 국방부 장관 당시에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원점을 어떻게 타격합니까? 전투기가 날아가서 폭탄을 떠들거나 미사일을 쏜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럼 바로 반격했겠죠. 우리 국민들 이유도 모르고 제 아들 같은 친구들이 가서 전방에서 희생당하는 겁니다. 제 아이도 전방에 있었지만은 지금 전역했습니다. 그런 일을 획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비상계엄 위헌적인 요소에 여러 가지 본인이나 아내인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고 전국을 완전히 틀어쥐고 사법부는 물론이고 입법부를 저는 국회 해산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그 정예 부대를 투입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유력 정치인들 모두 잡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국회는 다 잡아가려고 했겠죠. 투표도 못하게 하고 해제를 못하게 하려고 했을 테니까 비상계엄을. 그런 걸 노렸을 때는 사법적으로 지금까지 취임해가지고 3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 정권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경제를 살렸습니까? 외교를 제대로 했습니까?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까? 유일하게 한 거는 이재명 대표 죽이기밖에 안 했어요. 야당 탄압하고. 그렇게 하면 총선 이길 줄 안 겁니다. 근데 총선을 우리 현명한 국민들에 의해서 대참패를 했습니다.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리고 이제는 이야말로 정말 45년 만에 비상계엄까지 독재자 전두환에 이뤄서 독재자 윤석열이 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는 뭐 이재명 대표가 또 가장 유력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어느 시기입니까? 빨리 국민을 안정시키고 일상을 되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 윤석열이 오늘 당장 물러난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바로 취임합니까? 아니잖아요. 대선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경선을 할 거고 대선 후보 뽑을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도 그때까지 존속된다면 살아있다면 후보 뽑을 거 아닙니까? 다른 후보들도 나올 거고 그럼 우리 국민들이 선택을 할 거예요. 지금처럼 선택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우리 국민들 다수가 원하는 대통령을 하라 하면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들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이런 선택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네. 국민이 하지요. 그 국민 뜻을 어기기 위해서 배신하면서 지금 계엄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저는 국민의힘들 특히 친윤 의원들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 초선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계속 세뇌하면서 이재명한테 뭘 바친다 대선이다 그분들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정치 정말 차라리 이 나라를 떠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위기를 만들어 놓고 책임도 못 지는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 퍼뜨리면서 제가 적어도 당 지도부에도 들어가고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제가 다 속속들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에서는 대선의 대제도 얘기 안 합니다. 정말 이 난국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 이걸 골몰하고 있지 무슨 대선 얘기를 합니까? 그 말씀 꼭 드립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이 다시 이제 본회의에 올라갔을 때 여당 의원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두 분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검찰, 경찰, 공수처 지금 다 속도를 내면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여당 의원들한테? 세 군데에서 하는 거요. 네. 지금 뭐 수사를 공수처나 검찰, 경찰 일단 겉으로 보기엔 속도가 있습니다. 속도가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속도는 내지만 조금 가려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지금 뭐 고검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인맥도 그렇고 이렇게 좀 보면은 정말 저분이 대통령 윤석열을 바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복선이 깔렸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 상황도 14일 날 여당 의원들한테 미칠 거다. 저는 뭐 전혀 없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미치는데 결국은 저는 세 군데가 수사를 하고 저희들 당에서는 이 국수본, 경찰청장이야 뭐 저희들이 곧 탄핵을 할 겁니다. 하는데 국수본에서 수사를 좀 하고 하면은 저희들이 내란과 관련돼서는 특검을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상설 특검하고 네. 일반 특검이 있는데 일반 특검 조항에 그게 있습니다. 상설 특검에서 한 걸 이 일반 특검이 출범을 하면은 모두 흡수할 수 있도록 이관받을 수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정말 경쟁적으로 어떤 선의를 가지고 진실로
내란 사범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사범들을 처벌하겠다는 수사기관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열심히 수사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특검이 출범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검찰 특수본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겠다라고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에서는 사실 내란죄를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면서 뭐 내란죄까지 보겠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근데 민주당이나 뭐 야권에서는 검찰을 좀 못 믿는 면이 있는 거는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수사권을 엄밀하게 따지면 이미 경찰로 이관된 게 맞지요. 맞는데 직권남용을 타고 들어가겠다고 한 거는 정말로 수사 의지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당도 그렇고 일각에서 많은 국민들이 또 의심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 서울고검장과 한동훈 대표와의 특수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그동안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엄청나게 많이 한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편에 대해서 감싸고 야당은 가혹하게 수사하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너무 급작스러운 태도 전환을 한 거예요. 윤석열 씨를 피해자 전환했다. 그래서 이거를 액면 그대로 이분들이 개가천선했나? 아니면 정신을 차렸나?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언제 칠지 실제 영장을 제대로 혐의를 소명해가지고 영장을 받아낼 건지. 근데 지금 보면은 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스스로 출두해가지고 지금 체포된 거 아닙니까? 좀 석연치 않잖아요. 그리고 휴대폰도 다 이미 바꾼 이른바 깡통폰을 냈다고 하고 그럼 그걸 가지고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한다는 건지 시간을 끄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또 이상한 술수를 쓰려고 하는 건지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검찰 수사는? 검찰 입장에서도 이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말씀하신 직권남용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니까 그거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내란죄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합동수사본부 체제로 가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상설특검으로 가서 먼저 수사를 하고 뭐 더 확대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로 보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이번에 수사를 제대로 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임으로써 그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에 미래도 생각했을 그럴 개연성이 있어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각 수사기관마다 검찰을 포함해서 이 수사를 서로 하겠다고 하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국민적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참 참담한 그런 상황의 또 연속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만한 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뭐 신병은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압수수색은 또 뭐 경찰이 하고 있고 뭐 휴대전화는 뭐 지금 깡통폰이긴 하지만 또 검찰이 가지고 있고 통화 내역 조회는 경찰이 했다고 하고 좀 전에 저희가 뭐 법사위를 보셨습니다만 공수처에서는 검경의 사건을 다 이첩하라고 하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네. 지금 특검을 두 가지를 추진하는 배경들이 있습니다. 상설특검은 검사 수나 수사 기간이나 이게 좀 일반 특검보다는 협소하기도 하고 수도 적습니다. 하지만 상설특검의 경우는요. 이번에 저희들이 내란 특검 올리면서 대한변협과 법원 행정처 이렇게 세 군데 정당이 아니고 세 군데에서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 있는 권한도 없지만 누가 봐도 이건 뭐 다 정말 공정하다고 느낄 거고요. 일반 특검은 뭐 설마 하는 일이 하도 많이 벌어지니까요. 대통령 윤석열이 그때까지 직을 갖고 있는다고 한다면 거부권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위험 부담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거부권을 쓰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 통합해서 할 거고 그 이제 특검이 통과되고 실제 수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모으고 이런 기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기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일단 검찰과 경찰, 공수처 모두 지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니 나름의 수사를 하고 저는 뭐 검찰보다는 국수본에서 더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는 봅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모두 이감 받아가지고 또 수사를 하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도 그런 진짜로 어떤 음모가 아니고 어떤 예정된 뭐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걸 보기 위해서라도 빨리 하루빨리 윤석열 씨는 직무를 정지시켜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뭐 들리는 말들 보면은 뭐 이미 인사권을 지금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썼습니다, 인사권을. 그런 윤석열 씨를 어떻게 놔둡니까? 스스로 내려올 생각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 씨는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오늘이라도 국민의힘이 좀 의총이나 거쳐서 입장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토요일까지 안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루도 빨리 탄핵을 하고 직무를 정식해야죠. 저렇게 빨리 지금 요구하시는 것처럼 빨리 입장이 나올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봐야죠. 뭐 봐야 여러 가지 된다. 상황이 네. 워낙에 네. 많이 바뀌어서 네. 저도 뭐 예측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 관련해서 특검 추천권을 기존에 이제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이런 특검법에서는 야당이 추천을 하는 방식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이렇게 제3자가 추천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당에서 이제 기존에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던 부분들이 좀 빠진 상황인데 그럼 이 부분도 여당에서 조금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예. 이제 비토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순수한 의미의 제3자 추천 특검이 아니다. 이제 그런 지적을 했는데 지금 특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반대를 할 거냐, 뭐 찬성을 할 거냐 이 여부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 논의를 하기에는 너무나 상황이, 논의할 게 많은 상황이다. 네. 가혹한 질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제 추미애 의원이 개헌 문건 하나 공개하셨잖아요. 뭐 맞습니다. 사전 모의 정황이다. 예, 예. 이게 뭐 신빙성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확인이 된 문건이다 이렇게 저렇게 봐야 봅니다. 될까요? 네. 저도 좀 문건 내용을 따로 받아가지고 또 봤는데요. 이게 지금 방첩사 비서실에서 지난 11월에 작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은 지금 벌어진 일들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계엄에 대해 요구의 대통령 윤석열 씨가 거부 권한이 없다. 뭐 부정적 인식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다. 이러면서 쭉 민간인까지 수사가 확대가 가능하다. 이 내용들이 이게 본인들은 뭐 정기적으로 뭐 이렇게 한다는 뭐 해명을 하던데 그런 해명을 하기에는 네. 지금 오늘 양심선언 한 특임대장 얘기도 있고 지금 계속 말씀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군 내에서 보면 결국은 김용현 국방장관이 대통령 윤석열 씨와 함께 이 계엄을 정말 다 짰고 그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부대들을 결정을 하고 나름은 그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포착을 해가지고 그 전부터 서울의 봄 팀이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 그때는 아마 우리 이 앵커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막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같은 제가 전직 언론이니까 저희 동기들도 와서 그건 좀 심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야? 그래서 좀 알아 내용 그래서 좀 기다려 보라고까지 제가 했었는데 저분들이 팀도 있고 그냥 할 소리는 아니다. 근데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추미애 의원이 어제 말씀하신 거는 그냥 뭐 군에서 일상적으로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충분히 제기할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민생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물론 어제 뭐 공동담화에서 민생에 대한 얘기가 있기는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경제 관련해서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이 국가 경제에 대한 신인도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환율이 얼마나 뛰느냐. 환율이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현재 상태의 국력을 바로 보여주는 안정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주식 시장의 지수도 그것을 반영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두 가지가 오늘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분의 어떤 선언적 의미의 어떤 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정을 시키는 작업이 이제 필요한 건데 지금 대통령이 지금 직무 상태에 있냐 없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총리나 뭐 한국은행 총재 그분들의 어떤 말씀으로도 시장 자체의 이 혼란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예, 그 정도 생각합니다. 민주당 아침 회의에서 경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계속적으로 하고 지금 당 대표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철도 파업도 한다는 현장도 지금 방문하시고 수권 정당으로서 민생을 챙겨야 되고 저도 오기 전에 네. 대변인 논평도 냈습니다만 지금 윤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환율 엄청납니다. 지금 폭등을 하고 있고 주가는 코스피 코스닥 연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피 같은 돈 아닙니까? 이 세금으로 또 환율 방어 들어가고 이 공공자금으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아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런 꼴에 이런 처지에 왔는지 저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이걸 빨리 하루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 정지를 시킨다. 대통령 윤석열 씨를 그래서 우리 탄핵만 가결을 시켜도 정말 우리 경제가 조금이라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고 그 이후에 법에 따라서 다음에 직무대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야 모두가 정치권 모두 힘을 합치고 해서 빨리 국민들의 일상을 돌려드려야 되죠. 저 뒤에 화면도 있지 않습니까? 저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이 추위에 이번 주 토요일 또 나오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제가 또 인사 갈 겁니다. 계속 오고 계세요. 그럼 저분들을 저렇게 할 겁니까? 우리 국민들을? 전 지금이라도 여당이 윤석열 씨는 뭐 제가 볼 때는 정신 차릴 일은 없고요. 본인 스스로 내려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좀 결단이라기도 뭐예요. 국민 뜻에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